손녀 생일날 며느리가 인터넷에 올린 가족 사진. 그런데 그 사진에는 자신만 반쪽으로 잘려 있었다. 68세 문영자는 그 순간 알았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같은 날 자신 몰래 요양병원에 사전 접수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1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지켜온 모든 것들이 위험해지고 있었다. 라희야, 생일 축하해. 우리 딸 8살이네. 어머, 벌써 이렇게 컸나? 며느리 오설인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이었다. 문영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화면 속 사진에는 아들 강도윤과 며느리, 그리고 오늘 생일인 손녀 라이가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4인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4인 가족? 영자는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다. 사진의 오른쪽 끝자락에 자신의 어깨 일부가 반쯤 잘린 채로 보였다. 분명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만 잘라낸 것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상처가 때로는 남보다 더 깊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영자는 이 순간 깨달았다. 영자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왜 그래요? 라이가 영자의 표정을 살피며 다가왔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영자를 바라보았다. 아니야, 라이야.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라이 생일인데 기분 좋게 지내자.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자신이 이 가정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오후 3시쯤 집 전화가 울렸다. 영자가 받았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 평화요양병원입니다. 문영자 어르신 사전 상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 사전 상담이요? 네, 보호자분께서 미리 접수해 주셔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입원 예상일이나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해 드리려고요. 보호자가 누구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도윤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드님이시죠? 영자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졌다. 아들이 자신 몰래 요양병원에 사전 접수를 한 것이었다. 그것도 오늘 손녀 생일날에. 혹시 언제 접수하셨는지 아세요? 어제 오전에 접수하셨어요. 보호자분이 직접 와서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제 아침 도윤이는 회사 일로 나간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요양병원에 가 있었던 것이다. 거실에서는 라이가 새로 받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커 보였다.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 한 컵을 마셨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다. 1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영자는 혼자 살아왔다. 아니,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다가구 주택 하나로 생계를 이어가며 가끔 아들네 가족을 챙기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의 잘린 사진과 요양병원 전화는 그 느낌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엄마, 이따 저녁에는 중국집에서 시켜 먹어요. 라이 생일이니까요. 설인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다.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지만 영자에게는 어딘지 어색하게 들렸다. 그래, 좋다. 라이가 좋아하는 탕수육도 시키자. 네, 그럴게요. 서린은 금세 거실로 나갔다. 영자는 서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석연찮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요양병원 전화 이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중국 음식을 먹는 동안 영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도윤이는 평소처럼 말이 없었고 서린은 라이와 장난치며 떠들고 있었다. 너무나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이 평범함조차 어딘지 어색했다. 할머니, 왜 안 드세요? 라이가 젓가락으로 탕수육을 집어 영자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그래. 우리 라이가 8살이 됐다니. 영자는 라이의 손을 잡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후 영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늘 서린이 올린 인터넷 사진이 담긴 스마트폰이 있었다. 자신만 잘린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도장은 마음보다 무겁다. 영자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신협에서 15년간 창구계장을 지내며 늘 하던 말이었다. 서류 하나, 도장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인생에도 그 무거운 도장들이 찍히기 시작한 것 같았다. 영자는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다. 신협 시절부터 써온 습관으로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두는 수첩이었다. 오늘 날짜 아래 또박또박 적었다. 라이 생일. 가족 사진에서 본인 부분 편집 제거됨. 요양병원 사전상담 전화 마이너스 도윤이가 어제 접수. 펜을 놓고 수첩을 덮으며 영자는 생각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는 힘은 결국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준비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자신의 방을 정리했다. 아니, 정리라기보다는 점검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파일 몇 개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원본, 세금 납부 증명서. 영자는 하나씩 서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신협에서 15년간 창구계장을 지낸 습관이었다.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도 따로 만들어두는 것.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은 수기와 전산 2가지로 기록하는 것. 다가구 주택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니 15년 전 남편 김철수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을 혼자 정리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월세 입금 내역, 보증금 정산 기록, 수리비 지출까지 모든 것이 수기 장부와 엑셀 파일에 이중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역시 기록이 남아야 해. 영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다가구 주택은 3가구가 들어있고 월세로 매달 90만 원씩 270만 원이 들어오고 있었다. 보증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다. 무엇보다 이 집은 영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성실함이 쌓인 자산이 있다. 돈뿐만 아니라 신용, 경험, 그리고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까지. 영자는 자신이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엄마, 뭐 하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설인이 영자의 방으로 들어왔다. 영자는 서류들을 재빨리 정리했다. 아, 그냥 오래된 서류들 정리하는 거야. 아, 그러시구나. 어머니, 아침 드세요. 설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영자는 설인이 자신의 서류들을 힐끗힐끗 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도윤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때? 많이 힘들지? 갑작스러운 안부 인사였다. 평소 말수가 적은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드물었다. 괜찮다. 별일 없어? 그래도 나이가.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영자는 젓가락을 놓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니야, 그냥.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도윤이는 시선을 피했다. 영자는 어제 받은 요양병원 전화가 떠올랐다. 아들이 자신 몰래 사전 상담을 신청한 이유가 궁금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다. 아직은 할머니는 아프지 않아요. 매일 운동도 하고 건강해요. 라이가 영자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는 건강해. 우리 라이가 있어서 더 건강하고. 영자는 라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오전에 도윤이와 설인이 출근하고 라이가 학교에 간 후 영자는 홀로 집에 남았다. 평소 같으면 다가구 주택 관리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일이 있었다. 영자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찾았다. 정미옥. 고등학교 동창이자 전직 동주민센터 민원팀장이었다. 미호가 나야. 영자. 어머, 영자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미호가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 너머로 정미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야? 급하지는 않지만 미리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나자. 동네 카페로 올래? 오후 3시, 영자는 정미옥과 마주 앉았다. 카페는 평일 오후라 조용했다. 미호가 내가 묻는 말에 놀라지 말고 대답해줘. 그래, 뭔데?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본인이 직접 안 가면 어떻게 돼? 정미옥의 표정이 굳어졌다. 영자야, 무슨 일이야? 누가 내 인감을 함부로 쓰려고 해? 아직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 정미옥은 한참 영자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단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해. 대리 발급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하고 그것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영자야, 혹시 가족 중에 누가? 미호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 있어. 사전 등록 신청을 하면 돼. 그러면 본인이 직접 와서 해제하지 않는 한발급이 안 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신협에서 일할 때 종종 들었던 이야기였다. 그리고 영자야, 요즘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라는 것도 있어. 인감 대신 서명으로도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 은행에서 공증을 해주는 거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정미옥은 동주민센터에서 30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절차들을 설명해 줬다. 영자는 그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영자야, 정말 괜찮은 거야? 혹시 급한 일이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미호가. 일단 알아둬야 할 것들을 알았으니까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많은 생각을 했다. 어제의 잘린 사진과 요양병원 전화, 그리고 오늘 아침 아들의 어색한 안부 인사.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신협에서 15년간 일하며 체득한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뭔가 준비해야 할 때라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자는 평상시보다 조용했다.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관찰했다. 설이는 내일 친구들과 만난다는 이야기를, 도윤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야기를 했다. 라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떠들어댔다. 할머니, 오늘 왜 말이 없어요? 라이가 영자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할머니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 우리 라이는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제가 골을 넣었어요. 우와, 정말? 우리 라이가 축구도 잘하네. 영자는 라이와 이야기하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손녀의 밝은 웃음 앞에서는 잠시나마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밤늦게 영자는 다시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다. 다가구 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지난 15년간의 모든 거래 기록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켜온 이 모든 것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도장은 마음보다 무겁다. 영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좌우명을 되뇌었다. 신협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봐왔다. 잘못된 서류 하나, 함부로 찍힌 도장 하나가 평생의 재산을 날려버리는 것도 봤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다. 영자는 수첩을 펼쳐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다. 정미옥과 상담, 인감증명서 사전 등록 제한 가능,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 활용 가능, 도윤이 오늘 아침 갑작스런 건강 염려. 기록을 마치고 수첩을 덮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았다.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맞닥뜨리는 시련은 젊은 시절과 다르다. 하지만 그만큼 지혜도 쌓였고 대처할 방법도 많아졌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가족의 진짜 모습은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난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 문영자는 이제 그 시험대에 올랐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영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며느리 설인의 밝은 표정 뒤에 숨은 의도, 아들 도윤의 어색한 침묵,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밥을 먹고 있는 손녀 라이까지. 가족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설인이 갑자기 수저를 놓으며 말했다.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면 어떨까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요. 벌써 펜션도 예약해뒀어요. 날씨도 좋고 라이도 방학이니까
딱 좋잖아요. 라이가 눈을 반짝였다. 와, 제주도 여행이요? 정말 가요? 그럼 우리 라이 원하니까 꼭 가야지. 영자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뭔가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제 요양병원 전화, 오늘 아침 아들의 갑작스러운 건강 염려, 그리고 지금의 여행 제안까지. 그럼 우리 네 식구가 함께 가는 거네.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설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아, 어머니. 어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죠. 어머니는 친정 엄마랑 따로 여행 가세요. 더 편하실 거예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고 라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라이야, 어른들 이야기니까 조용히 밥 먹어. 영자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어제 잘린 사진에서 시작된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68년을 살아온 영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젊은 사람들끼리 가면 더 재미있을 거야. 설인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네,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대신 장복이나 집안일은 제가 미리 해놓고 갈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장 보는 것 정도야 뭐. 그런데 어머니. 설인이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꿨다. 사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자는 포크를 놓고 설인을 바라봤다.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 것 같았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어머니 다가구 주택 말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종합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도윤이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도윤이 명의로 바꾸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1주택자 혜택도 받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고요. 영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신협에서 15년간 일하며 이런 대화를 수없이 들어봤다. 가족 간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때 나오는 전형적인 논리였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복잡한 세무 처리나 임대인 업무를 도윤이가 대신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설이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그래서 포괄이 임장을 미리 준비해 봤어요. 여행 가기 전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포괄이 임장. 영자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신협에서 일할 때 가장 주의하라고 했던 서류 중 하나였다. 포괄이 임장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재산 처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과 같았다. 포괄이 임장? 영자가 천천히 물었다. 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세무서나 등기소 업무를 대신 처리하려면 필요하거든요. 영자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다. 역시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었다. 부동산 매매, 증여, 담보 설정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고 되어 있었다. 이건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를 믿으시잖아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설인이 말이 맞아.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엄마도 복잡한 일 안 하셔도 되고.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평소 말수가 적던 아들이 이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의외였다. 아니, 의외가 아니라 예상 범위 내였다.
급하게 할 일은 아니잖니? 천천히 생각해 볼게. 어머니, 여행 가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세무 일정이 있어서요. 시간이 없어요. 서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영자는 그 조급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럼 여행 다녀와서 하면 안 되니? 그때는 너무 늦어요. 세무서 신고 기한이. 서린아. 영자가 서린의 말을 끊었다. 나도 신협에서 15년 일했으니까 세무 일정 정도는 알고 있어. 그렇게 급할 일은 없을 텐데. 서린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윤이도 당황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그래요? 라이가 분위기를 감지하며 물었다. 영자는 라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라이야.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저희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서린이 목소리를 높였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고. 그럼 언제까지 생각해 보실 거예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여행 다녀와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자. 그때까지 서류는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서린이 서류를 다시 가져가려 했지만 영자는 이미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다. 어머니, 서린아, 너무 서두르지 마. 가족 간의 일은 급하게 할수록 탈이 나는 법이야. 그날 밤 영자는 서린이 가져온 포가리임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역시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단순한 세금 절약이 아니라 아예 재산을 넘겨받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서린, 제주도 가족여행 제한 마이너스 나만 제외. 어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다 발언. 포가리임장 요구 마이너스 세금 절약 명목. 도윤이도 동조. 펜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 어제의 요양병원 전화도, 오늘의 여행 제안도, 그리고 포가리임장 요구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신협에서 15년간 일하며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다. 문영자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서린과 도윤이 출근한 후 영자는 행동에 나섰다. 먼저 연락한 사람은 정미옥이었다. 미옥아, 어제 얘기한 그 일 말이야. 지금 당장 처리해야겠어. 정미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영자야, 무슨 일이 생겼어?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동주민센터 앞으로 갈 수 있어? 1시간 후 두 사람은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앉아 있었다. 정미옥은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영자야,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야. 포가리임장에 도장 찍으면 완전히 재산을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야. 잘했어. 일단 인감증명서 발급 사전 등록부터 하자. 정미옥의 안내로 영자는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 신청을 했다. 이제 영자 본인이 직접 와서 해제하지 않는 한 누구도 영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열람 제한도 걸어두자.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 관련 서류들을 함부로 뽑아갈 수 없게. 영자는 정미옥의 말을 따라 모든 절차를 마쳤다. 신협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절차가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영자야,
혹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알아둘래? 요즘은 인감 대신 서명으로도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거든. 그게 뭐야? 은행에서 공증을 받는 거야. 인감 대신 서명으로 중요한 계약을 할 수 있어. 더 안전하기도 하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씩 배워두면 모두 도움이 될 정보들이었다. 오후에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정미옥의 조언 때문이었다. 위임장의 범위를 제한하고 싶으시다고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 상담사가 영자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었다. 네,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포괄 위임장은 정말 위험해요. 대신 특정 업무만 위임하는 제한 위임장을 쓰시는 게 좋겠어요. 상담사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위임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처분에는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증여나 매매 같은 중요한 일에는 증여부담부 특약을 넣으시는 것도 좋겠어요. 증여부담부 특약이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한 사람의 생활비나 의료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조건이에요. 함부로 재산을 빼앗아갈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죠. 영자는 모든 내용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상담사의 설명은 명확하고 실용적이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대화는 녹음해 두시는 것도 좋겠어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녹음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고 법정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영자는 상담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법적 지식이 필요할 줄은 몰랐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소중한 정보였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위기 대응 체크리스트 1.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 마이너스 완료 2. 열람 제한 등록 마이너스 완료 3.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 준비 4. 제한 위임장 양식 준비 5. 증여부담부 특약 검토 6. 중요 대화 녹음 준비 리스트를 완성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준비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저녁에 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영자는 라이의 말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할머니, 어제 엄마 아빠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제가 잠들기 전에 아빠가 엄마한테 할머니 집 있으면 걱정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게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목표는 다가구 주택이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할머니, 우리 집이 어디 가는 거예요? 라이의 순진한 질문에 영자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8살 아이가 어른들의 계산을 다 알 필요는 없었다. 괜찮아, 라이야.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할머니가 어디 가시는 건 아니죠? 영자는 라이를 꼭 안아주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아이였다. 할머니는 어디도 안 가. 다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될 수도 있어. 왜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8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욕심과 배신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할머니가 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라이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보러 올 수 있어. 라이는 영자의 대답에 만족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영자는 수첩에 오늘의 성과를 정리했다. 대응책 마련 완료. 인감 및 열람 제한 조치. 법률 상담 완료. 라이 증언 확보 마이너스 할머니 집 있으면 걱정 없다. 도윤. 빨리 정리해야 한다. 설인. 이제 방어 준비는 끝났다. 다음은 공격이 아니라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차례였다. 늘 말하던 좌우명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도장은 마음보다 무겁다. 이제 그 무거운 도장을 어떻게 지켜낼지, 그리고 어떻게 적절한 선을 그을지 결정해야 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시험이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 영자는 준비되어 있었다. 68년을 살면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15년간 신협에서 배운 실무 지식이 모두 지금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지혜는 소리 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다.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 68세 문영자는 평생 쌓아온 경험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여행 출발 당일 아침 온 집안이 분주했다. 설이는 큰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짐을 챙기고 도윤이는 차에 필요한 물건들을 실었다. 라이는 신이 나서 자신의 작은 가방에 인형과 책을 넣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 잘 부탁해요. 혹시 문제 있으면 전화하고요. 설이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영자는 그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포가리 임장을 받지 못해 아직 불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래, 잘 다녀와라. 라이야, 할머니한테 안녕 인사해. 라이가 달려와 영자를 꼭 안았다. 할머니, 선물 사다 줄게요. 고마워, 우리 라이. 사고 안 나게 조심하고.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영자는 잠시 텅 빈 집을 둘러봤다. 1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자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다가구 주택이었다. 3가구가 들어있는 이 건물은 영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1층에 사는 김 선생 부부를 찾았다. 60대 중반으로 정년퇴직 후 이곳에 새 들어 산 지 5년째였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 선생님 앉으시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영자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보증금 정산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어서요. 합의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두는 거예요. 영자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다. 혹시 제가 건강상 이유로 임대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더라도 보증금은 약속한 대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해드리려고요.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런 거면 좋죠. 요즘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들이 많다더라고요. 2층과 3층 세대와도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각 세대별로 보증금 반환 보장, 임대차 계약 유지 조건, 그리고 임대인 변경 시에도 기존 조건 보장 등을 명문화했다. 다음 목적지는 동네 공인중개사 박상호의 사무소였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박상호는 35세의 젊은 중개사였지만 과장 없이 조건만 정확하게 말하는 실무형이어서
영자가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박 사장님,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네, 말씀해 보세요. 영자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제 다가구 주택 말인데요. 매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어서요. 다른 방법이요? 신탁 말이에요. 담보 신탁으로 맡기면 처분권이 분산되잖아요. 박상호의 눈이 반짝였다. 아, 신탁 말씀이시군요. 좋은 방법이에요. 신탁회사에 맡기면 함부로 매각할 수 없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신탁 기간 중에는 제가 계속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신탁을 생각하세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요. 미리 안전장치를 해두고 싶어서요. 박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종종 보게 된다는 표정이었다. 신탁회사는 어디로 하실 거예요? 믿을 만한 곳으로 추천해 주세요. 박상호는 몇 군데 신탁회사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었다. 영자는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곳을 선택했다. 그리고 박 사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명의로 전셋집 하나 구해주세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박상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세요? 갑자기요? 네, 미리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아, 혹시 따로 살 생각이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영자의 단호한 표정을 본 박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후에는 신탁회사를 찾았다. 담당자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남성이었다. 담보신탁 말씀이시군요.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산 보전이 목적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어서요. 담당자는 신탁의 장점들을 설명했다. 신탁 기간 중에는 임대 수익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매각이나 담보 설정 등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신탁 해지도 본인만 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대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네요. 영자는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다가구 주택은 영자 개인 소유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재산이 되었다. 소유권은 여전히 영자에게 있지만 처분권은 신탁회사와 공유하게 되었다. 다음 날 영자는 우체국을 찾았다. 내용 증명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어떤 내용으로 보내실 거예요? 우체국 직원이 물었다. 의료기관 관련 내용이에요. 영자는 미리 준비해온 내용 증명서를 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본인 문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서울시립평화요양병원 사전상담 접수를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향후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의료기관 접수도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받는 사람은 누구로 할까요? 강도윤입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나서 영자는 요양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사전상담 관련 전화를 받았던 문영자입니다. 아, 네. 기억납니다. 혹시 보호자분이 작성하신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필체나 서명 대조를 위해서요. 필체 대조요? 네, 제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닐 수도 있어서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다. 그럼 혹시 대리 작성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어서요.
정식으로 필체 감정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서류는 보관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감정기관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영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저녁에 박상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전세집 구했어요. 조건 좋은 곳으로요. 어디예요? 현재 사시는 곳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예요.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좋아요. 내일 보러 갈게요. 다음 날 영자는 박상우와 함께 전세집을 보러 갔다. 2룸에 화장실 하나, 작은 베란다가 있는 깔끔한 집이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안전해 보였다. 마음에 드시면 바로 계약 가능해요. 네, 계약할게요. 영자는 주저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언제든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자는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했다. 진행사항 1. 임차인과의 보증금 정산 보장 합의서 체결 완료. 2. 다가구 주택 담보 신탁 등록 완료 마이너스 처분권 분산. 3. 전세집 계약 완료 마이너스 독립 거주지 확보. 4. 내용 증명 발송 완료 마이너스 요양병원 무단 접수 취소 요구. 5. 요양병원 서류 필체 감정 신청 완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이제 가족들이 돌아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가족에게서 온다. 하지만 가장 큰 승리도 그 배신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에서 나온다. 문영자는 이제 그 승리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다. 라인은 할머니에게 달려와 제주도에서 산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선물했다. 할머니, 이거 예쁘죠? 제가 직접 골랐어요. 고마워, 라이야.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야. 영자는 라이를 꼭 안아주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순수한 할머니가 되고 싶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별일 없으셨죠? 서린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며 물었다. 표면적으로는 안부를 묻는 것 같았지만 영자는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알았다. 혹시 포가리 임장에 대해 마음이 바뀌었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다. 응, 별일 없었어. 너희들 잘 다녀온 것 같아 보기 좋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린이 본격적으로 화제를 꺼냈다. 어머니, 여행 가기 전에 얘기했던 그 일 말인데요. 이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일? 포가리 임장 말이에요. 세무 처리 기한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도윤이도 거들었다. 엄마, 미루면 미룰수록 세금만 더 나가. 빨리 처리하자. 영자는 젓가락을 놓고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갔다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나왔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 영자는 첫 번째 서류를 식탁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서린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 등록증이야. 도윤이의 얼굴색이 변했다. 엄마, 왜 이런 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해둔 거야. 영자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신탁계약 확인서야. 신탁이요? 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응, 다가구 주택을 담보 신탁에 맡겼어. 이제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
설인과 도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영자는 세 번째 서류를 내놓았다. 이건 임차인들과 새로 체결한 보증금 정산 합의서야. 혹시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조건을 그대로 보장해 주기로 했어. 어머니, 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설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영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내용 증명 발송 확인서야. 요양병원 사전 접수를 취소하라고 도윤이한테 보낸 거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고 설이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실행시켰다. 지금부터 우리 대화는 모두 녹음될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도윤아, 요양병원 사전 접수는 왜 했니? 도윤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나이도 있고 혼자 계시니까. 거짓말 하지 마. 포가리 임장이랑 연결된 계획이었잖아. 설인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금 절약하고 편하게 살으시라는. 그럼 왜 포가리 임장이야? 세금 관련 업무만 하려면 제한 이임장으로도 충분하잖아. 영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설인이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설이나 생활비로 보내준 돈을 증여라고 하더라. 그게. 영자는 통장 사본을 꺼냈다. 여기 봐. 매번 생활비라고 메모해놨어.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야. 법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거고.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 의심하셔야 해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야. 라이가 들었거든. 너희가 할머니 집 있으면 걱정 없다고 한 거. 라이가 깜짝 놀라며 영자를 바라봤다.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이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도윤아, 요양병원 서류 필체 감정 결과 나왔어. 도윤이의 손이 떨렸다. 내가 대신 작성한 거 맞지? 내 서명도 내가 했고. 엄마, 왜 그랬니? 왜 나를 속였니? 도윤이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업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설인이도 회사에서 잘릴 위기고 그래서 내 재산을 가져가려 했던 거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가 무릎을 꿇었다. 설인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영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이 힘들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설인도 결국 사과했다. 영자는 녹음을 중단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정식으로 이야기해보자. 너희가 정말 힘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속이거나 강요하는 방식은 절대 안 돼.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중요한 일은 모두 문서로 하자. 말로만 하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 영자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허용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하는 거고. 라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영자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울어요? 영자는 라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어른들이 잘못한 일 때문에 미안해서 그래. 괜찮아. 이제 다 해결됐어. 그날 밤 영자는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진실 폭로 완료. 도윤, 설인 모두 잘못 인정. 포괄 위임장 시도 공식 포기. 앞으로 모든 거래는 문서로 진행 합의.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족 간의 신뢰는 깨졌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다. 그리고 영자는 자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도 이룰 수 있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차례였다. 때로는 상처받은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보다 적정한 거리를 두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큰 용기와 지혜를 필요로 한다. 문영자는 이제 그 지혜를 실천할 시간이 되었다. 며칠 후 동주민센터에서 간이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통지가 왔다. 설인과 도윤이가 신청한 것이었다. 영자는 예상했던 일이라 당황하지 않았다. 조정 당일 영자는 정미옥과 함께 동주민센터에 도착했다. 작은 회의실에는 조정위원 두 분과 아들 부부가 먼저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문영자님. 저는 오늘 조정을 진행할 김조정위원입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조정위원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영자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다. 도윤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설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럼 먼저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려 했던 것도 죄송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원하시는 건가요? 조정위원이 물었다. 설인이 대답했다. 어머니와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영자가 차례로 발언했다. 저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재산 관련해서는 어떤 보증이나 연대보증, 연대채무도 절대 서지 않겠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그리고 제 동의 없이는 어떤 서류도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어요. 인감, 서명, 모든 것 포함해서요. 네, 이해했습니다. 다른 조건도 있으시나요? 영자는 미리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다. 저는 이미 전셋집을 구해뒀습니다. 앞으로 따로 살 예정이고요.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럴 필요까지는. 도윤아, 이미 결정한 일이야. 서로에게 더 좋을 거야. 조정위원이 중재했다. 주거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존중해 드려야죠. 다른 조건들도 말씀해 보세요. 손녀 라이와는 격주 토요일에 만나고 싶습니다. 아이와 할머니의 관계는 부모들 문제와 별개니까요. 설인이 약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영자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다. 화면에 서울시립평화요양병원이라고 떠올랐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인 것 같아서. 영자는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문영자님. 요양병원입니다. 필체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드려요. 네, 어떻게 나왔나요? 접수 서류의 서명과 신청인의 실제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리 작성으로 확인됐어요. 영자는 조정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는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조정위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온 전화가 필체 감정 결과인데요. 제 아들이 제 동의 없이 요양병원에 사전 접수를 했던 일의 감정 결과입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대리 작성이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저희가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설인 씨, 조정위원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본인 동의 없는 의료기관 접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간 조정실이 조용해졌다. 영자가 입을 열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실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너희들이 왜 그랬는지.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다. 도윤아, 너 빚이 얼마나 되니?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 도윤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3억 정도. 사업 실패하면서. 영자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수준이었다. 설인이는? 저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에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설인도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조정위원이 상황을 정리했다. 그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실망스러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되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설인이 눈물을 보였다. 그런데 설인아, 요양병원 접수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야? 설인이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보험 설계사 언니가.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면 보험금도 나오고 집도 정리할 수 있다고. 영자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보험금? 네. 어머니 명의로 된 보험이 몇 개 있잖아요. 요양병원 입원하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해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단순히 집만 노린 게 아니라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조정위원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는 문제네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도윤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도윤아, 너희가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더 꺼냈다. 이건 내가 준비한 도움 방안이야. 조정위원이 서류를 살펴봤다. 이게 뭔가요? 다가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중 일부를 아들 가정생활비로 지원하는 합의서예요. 월 100만 원씩 3년간. 도윤이가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다.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절대 재산이나 보증에 관련된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조건. 설인도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리고 라이 교육비는 따로 지원할게.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조정위원이 이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친척으로 지내자. 영자의 마지막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는 것 같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며 지내자. 그날 조정 결과 모든 조건들이 합의서에 명문화되었다. 재산 관련 일체 불간섭, 생활비 지원, 손녀 면접 교섭권, 그리고 적정 거리 유지. 조정이 끝나고 나서 도윤이가 영자에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도윤아, 앞으로는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라이한테도 좋은 거야.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찾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이다. 그리고 그 평온은 용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경계에서 온다는 것을 문영자는 깨달았다. 한 달 후, 영자는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마쳤다. 작지만 깨끗한 집에서 홀로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영자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영자는 요즘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회계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신협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가계부 정리를 도와주는 일이었다. 박 할머니, 오늘 가계부 어떠세요? 덕분에 돈 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영자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다. 오후에는 동네 공유부엌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요리를 했다.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는 모임이었다. 영자 씨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별건 없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끓이는 거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영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가족들과의 복잡한 갈등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평온한 시간들이었다. 토요일 오후 약속한 대로 라이가 찾아왔다. 아이는 영자의 새 집을 신기하게 둘러봤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새 집이에요? 그래, 어때? 예쁘지? 네, 작지만 정말 예뻐요. 그런데 할머니, 왜 혼자 살아요? 라이의 순진한 질문에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라이야, 할머니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야. 어른이 되면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럼 외롭지 않아요? 전혀 안 외로워. 라이가 이렇게 놀러 오고 동네에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라이는 영자와 함께 요리도 하고 책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와 함께 있으니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 사진 찍어요. 라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그래, 찍자.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라이가 사진을 확인하며 말했다. 할머니, 이번엔 안 자를게요. 할머니 얼굴 전체 다 나오게 찍을게요. 영자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이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마워, 라이야. 라이가 돌아간 후 영자는 앨범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다. 첫 장에 제목을 적었다. 원래 프레임 밖의 사람이라고 적으려다가 지우고 새로 썼다. 적정한 거리의 가족. 이제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았다. 저녁에는 정미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영자야, 요즘 어때? 혼자 사는 게 괜찮아? 응, 생각보다 훨씬 좋아. 마음이 편해. 다행이다. 그런데 도윤이랑 서린이는 어떻게 지내? 약속한 대로 생활비 지원하고 있어. 그 대신 우리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 정미옥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영자야,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성장이라니? 응,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정말 당당하게 잘 처리했잖아. 영자는 그 말을 곱씹어 봤다. 맞는 말이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냥 포괄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을지도 모른다. 68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배우고 성장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해. 며칠 후 도윤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생활비 감사히 받았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영자는 답장을 보냈다. 열심히 살아라. 라이 잘 키우고. 그게 나한테 하는 효도야. 그 후로도 가끔 도윤이에게서 근황 문자가 왔다. 새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 서린이도 안정된 회사로 이직했다는 소식들이었다. 영자는 그런 소식들을 듣며 조용히 안도했다.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영자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작은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니어들을 위한 가족 간 재산관리 교육 시간이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맡기면 안 됩니다. 특히 포괄위임장은 정말 위험해요. 영자의 경험담을 듣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할머니가 질문했다. 첫째, 중요한 서류는 항상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둘째,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을 미리 걸어두세요. 셋째, 모든 거래는 문서로 남기세요. 영자는 자신이 준비했던 체크리스트를 나눠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교육이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영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겠네요. 네, 준비하세요. 나이 든다고 무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똑똑해져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이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일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았다. 저녁에 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이야, 안녕.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 가족사진 그리는 숙제가 있었어요. 할머니도 그림에 넣었어요. 정말 고마워, 라이야.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도 만날 거죠? 그럼 약속했잖아.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라이.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가족이라서 더 선을 그어야 서로의 존엄이 지켜진다는 것.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적절한 경계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지킬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 영자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새로운 출발. 적정한 거리의 가족관계 정착. 홀로서기 성공. 다른 시니어들을 위한 교육활동 시작.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움. 시청자 여러분,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참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자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적절한 선을 그으며 존엄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미리 준비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자 할머니의 체크리스트처럼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